예, 즐거운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기쁘고요. 395쪽에 복수 표준어 보시겠습니다. 18항. 다음 단어는 기억을 원칙으로 하고 니은도 허용합니다. 네, 기억, 네, 답변할 때 네, 예도 되고요. 쇠, 소. 쇠는 소의 이런 뜻입니다. 주로 보면은 우측에 쇠가죽, 쇠고기, 쇠기름, 쇠머리, 쇠뼈 등의 소의 이와 같은 관형격 조사 형태로 연결이 되는 축약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가죽도 되고 쇠가죽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읽어두시고 다음 19항 갈까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감은 말의 느낌이죠. 말의 뉘앙스 이렇게 되죠. 말의 느낌의 차이. 대표적으로 이성어 같은 깡총, 깡총, 깡충, 깡충 이와 같은 것은 말의 느낌의 차이인 어감입니다. 또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 모두 표준어, 복수 표준어니까 그sem저래하다, 개sem저래하다, 고가, 꽃가. 여러분 19항에는 나중에 복수 표준에도 나오지만 고가 왜 애들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꽃가, 꽃가옷, 꽃가신. 다음 또 하나 더 알아둘게. 때때, 때때옷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때도 같은 뜻으로 세 개가 복수 표준어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고린내, 코린내. 교기, 갸기는 교만한 태도를 뜻하고 고린내, 코린내. 거리마다, 게레마다. 이 거리마다 게르마다는 마음에 걸려 어쩌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아둘게 여러분들 꺼림하다. 여기서 흔히들 전미사 붙으면 꺼림직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꺼림칙하다입니다. 이거 주의하고요. 꺼림칙하다 주의하고 마찬가지 복수 표준어에서 꺼림과 더불어 깨름이죠. 깨름. 깨름도 똑같아요. 깨름직하다가 아니고 깨름칙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꺼림하다, 깨름하다, 칙 들어가게 되면 이게 칙이 아니라 칙이란 점도 감안해 두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부랭이, 너부렁이 등등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397쪽에 이제 2장과 달리 어휘 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 나옵니다. 3장으로. 2장에는 원래 발음에 따른 기준이었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였던 단어의 어형이 변하여 둘 이상의 어형이 쓰일 때 하나를 이제 어형 하나를 처리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복수 표준어가 될 수도 있고 단수 표준어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2장의 지금까지 규정입니다. 3장은 동일한 의미를 지녔는데 어형이 완전히 다른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저 고요라든지 또는 표준어 방언 이런 식으로 이런 어형이 완전히 다른 단어들이 여러 쓰일 때 단수 표준어냐 복수 표준어냐 이 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자 20판 가겠습니다. 사어가 돼요. 사어는 이미 쓰이지 않는 고를 뜻합니다.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로 처리하고 현재 밑줄 그쳐 널리 사용되는 단어 표준어. 기억의 표준어예요. 남봉, 낭떠러지, 설거지 주의하세요. 20항에. 설거지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이해가 맞고요. 다음에 가령 이런 식으로 설거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설날 거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설거지, 설거지하다. 그리고 애달프다, 오동, 자도나무 등이 있죠. 자, 21항 한저어 갑니다. 그런데 제목은 한저어지만 21항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 표준어입니다. 가루약, 구들장, 자, 기억 쪽 보죠. 길품삭, 다음에 가망은 꼭지미역 주의하시고요. 가령 니네 총각미역은, 총각은 한저어니까 우리나라에 형성된 한저어입니다. 꼭지미역이 표준어다. 늑다리, 두껍다지, 다음에 마른 빨래, 박달나무, 사래논, 삭말, 삭스를 주고 타는 말이죠. 빌리는 말.
성향, 화각이 아닙니다. 음파, 입담배, 잔돈, 조당수. 여러분, 조당수는 뭐냐 하면은 좁쌀을 물에 불려 묽게 순 음식입니다. 마치 죽과 같죠. 다음에 죽대기, 피죽이 아니고요. 지게다리. 지게다리가 표준어일 때는 지게의 양쪽 다리를 뜻합니다. 병원에서 짚고 다니는 건 목발이죠. 그런데 지게의 다리란 한정이 들어가면은 지게다리가 표준어지 목발은 표준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흰말, 백만은 표준어, 백말은 아니고요. 자, 22형 갑니다. 고유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하는 한저계열 밑줄. 한저의 계열 단어가 널리 쓰이는 한저의 계열의 단어 표준어입니다. 개다리 소반, 니은에 보면 개다리 밥상이 있습니다. 22형에 조금 더 공부해야 할 게, 여러분들 밥상은 단독으로는 표준어입니다. 밥상을 드리거라. 단독은 표준어. 근데 개다리라는 말이 붙어서 합성될 경우에는 한자어인 개다리 소반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개다리 소반이 맞다. 그죠? 그래서 합성이 될 때 우리 고유어인 개다리 밥상, 마치 개다리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비표준어다 이런 뜻이에요. 밥상은 단독으로는 표준어지만 개다리가 붙을 때는 한저 소반, 개다리 소반이 표준어다 하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겸상, 민망스럽다. 낯을 들기 부끄럽다 이런 뜻이죠. 연구스럽다. 그러나 민주스럽다는 비표준어. 부황단지 우측입니다. 산위에 수삼, 양파, 어질병. 머리가 어질어질한 병을 뜻하죠. 어질병. 윤달. 1년 중에 한 달이 음력으로 더 많은 달을 윤달이라 그럽니다. 원래 태음력과 태양력이 있으면은 태음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남는 여분의 날짜들을 모아서 어떻습니까? 윤달이 있는 달 하면 한 달이 더 있는 달이 되겠죠. 자, 장력세다. 이건 씩씩하여 무서운 티를 내지 않다. 무서움을 타지 않다 이런 얘기고, 제석은 제사 때 가는 돗자리를 뜻합니다. 총각무 주의하셔야 돼요. 고요, 알모, 알타리모는 비표준어입니다. 여기는 한저 표준어니까 총각무가 널리 쓰이다는 얘기예요. 이 총각이 한저인데 총각무는 한저로 표준어이지만 조금 전에 보면 꼭지미역이 표준어고 총각미역은 비표준어다. 그죠? 미역과 무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고유어 한저를 치대기해서 표준어화되죠. 그외 칫솔, 포수 알아두시고요. 자, 3절의 방언을 보십니다. 그래서 23항, 24항을 보죠. 자, 여러분 23과 24는 여기 기억이 기존의 표준어예요. 자, 23, 24. 자, 이렇게 기억과 니은이 있죠. 기억, 니은. 잘 보시면은 얘는 기존의 방언. 기억 쪽이 원래 사투리 방언이었는데 기억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니은이 기존의 표준어였어요. 니은 쪽이 기존의 표준어였다. 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왜 항을 달리 뒀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23항과 24항의 규정의 차이점은 기억이 둘 다 표준어. 자, 기억이 방언인데요. 23항은 기억과 니은을 둘 다 표준어로 처리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24항은 뭐예요? 바로 방언만 표준어로 처리한, 바로 기억만 표준어로 처리한 규정이다. 이런 점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붉게 네모 쳐둔 곳 있죠? 이쪽이 표준어예요. 이쪽이 표준어.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고 한번 들어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23항부터 보죠. 방언이던 단어, 기억 쪽이 방언이었어요. 즉, 멍게, 물방개, 애순이 방언이었고, 단어가 표준어보다 널리 쓰인단 말이죠. 멍게는 원래 경상도 방언입니다. 그것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멍게, 물방개, 애순 방언이 있는데 표준어로 삼고 23항 보죠. 표준어는 기존에 원래 표준어는 그대로 둡니다. 즉 우렁생이 선두리 어린 순도 표준어로 둔다. 왜? 우렁생이 같은 것은 아직도 학명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24항은 멍게 같은 경우에 우렁생이도 표준어다 함께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복수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24항은 조금 다릅니다. 역시 기억 쪽이 방언이에요. 방언이든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든 니은은 버리게 됩니다. 방언만을 표준어. 그러니까 기억 쪽에 귀맨머리 까문 게다 막상 있죠, 그죠? 막상. 뭐 이쪽에 기억 쪽이 뭡니까? 표준어다 이런 얘기죠. 빈대떡, 생인손, 역겹다, 표주부. 여러분 생인손은 손가락 끝에 나는 종기를 뜻합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면서 우리 도움닫기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보십시다. 다음 교란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 질할병 된다? 어질병과 어질머리 가운데 어질병이 머리가 어질어질한 병이죠. 표준어입니다. 1, 2, 3번 중에 무엇이 만난 회양목 할 때는 윤달이니까 다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오늘의 난임에서 알타리 뭐냐 총각 뭐냐 알 뭐냐 뭐 응당 뭐겠습니까? 바로 총각무가 표준어겠죠. 따라서 2번만이 지금의 보기에 각각의 단어 조합으로 연결된 정답입니다. 자, 한 번씩들 연습해 두기 바랍니다. 저 401쪽에 보면은 단수 표준어 25항입니다. 이제 25항 단수 표준어 개괄적으로 26항 복수 표준어 개괄적으로 쭉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함께 명확하게 이해하심이 여러분들 해석에 좋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25항 봅니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에 의미가 같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걸 기준하였죠. 그 단어만을 표준으로 삼는다. 자, 개끔, 개시리, 개끔입니다. 고구마 참감자, 고구마 쪽이죠. 고구마는 고코이모에서 일본어입니다, 원래. 어쨌든 외래어, 일본의 외래어지만 우리 국어의 외래어로 굳어져 있죠. 고요가 아닙니다만 고구마가 표준어. 거치다, 골목쟁이, 광주리, 괴통, 호구가 아니라 국물 잘 나옵니다. 멀국, 말국이 아니고 길잡이. 길잡이는 보면은 길앞잡이는 비표준어지만 비고란의 길라잡이가 본말이거든요. 따라서 길잡이, 길라잡이 이러면 복수 표준어가 되겠죠. 본말 길라잡이, 준말 길잡이. 그리고 길앞잡이는 비표준어 이렇게 됩니다. 까다롭다 표준어. 우리 방언에 까탈스럽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이지만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나룻배 알아두고요. 납돌이, 농지거리로 발음되지만 거리입니다. 기억으로 표기는 함부로 농담을 하는 거죠. 다사스럽다 담배 꽁초, 대장일, 대장장이 하는 일을 뜻합니다. 대장일, 뒤통수치다, 등떼기, 떡보, 떡충이 아니고요. 똑딱, 단추 똑딱거리는 거 있죠. 여기 제 지금 기사도 보면 똑딱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며느리 발톱, 밀짚 모자. 그리고 넘겨볼까요? 402쪽에 바가지, 반나절, 반두. 반두는 뭐 양쪽에 대나무로 이렇게 거물 해가지고 왜 냇물에서 고기 잡는 도구 있죠? 거물에 한 거지 반두. 독대가 아니고. 범받다, 부각, 다시마 자반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다, 부스러기 표기 좀 주의하고요. 불그락, 푸르락. 이런 것을 색상 연어라 그럽니다. 어떤 색상어가 있으면 뒤에 연달아 이어가는 거예요. 불그락, 푸르락.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불그락, 얼굴이 붉어지죠. 불그락이 먼저 온다. 불그락, 푸르락 표준어. 그리고 빙충이. 빙충이는 어리석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조금 어리석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빙충이. 빙충맞이가 아니고. 빠뜨리다. 우측 비고란의 빠투.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이어왔죠. 뜨리트리 둘 다 표기가 되죠. 그리고 뻣뻣하다, 뽐내다, 살풀이, 새양손이 알아두고 생강같이 생긴 손을 얘기하죠. 다음에 새별, 새벽별이 아닙니다. 선머선할 때 선은 접두사, 섭섭하다, 선먹시게 알아두고 선수리, 구름에는 일본어죠. 쇠고랑, 수도꼭지, 수도고등이 아니고 수도꼭지. 그 수도고동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 알아둘 게 표준어에서 참고로 우리 왜 냇물에 다슬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종합적으로 고둥 그럽니다. 고둥. 그래서 고동, 물론 백고동은 고동이지만 이 고동 이거 아니죠, 그죠?
왜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요거 고둥 표현도 좀 알아두시고요. 순대 술고래 싱그럽다 쌍동밤. 사람인 경우에 쌍둥이죠. 그때는. 그러나 여긴 쌍동밤. 아주 알아두시고요. 안땀이 시우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안쓰럽다. 쌍시옷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다는 주책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 주책, 안절부절은 썩 좋은 뜻이 아니므로 주책 없다, 안절부절 못하다, 부정 표현이 표준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내, 앞지르다, 애벌레, 어린 벌레가 아니고 애벌레요. 언뜻, 펀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영어로 always 그러죠. 쟤는 노다지 할 때 노다지는 비표준어입니다만은 노상은 표준어예요. 노상. 저 아이는 노상 놀기만 한다. 예, 이건 뭐 변함없이 줄곧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뜻으로 노상은 표준어다. 자, 그래서 언제나 있죠. 언제나와 노상은 둘 다 표준어다. 그냥 노다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얼룩말, 열심히 열어 제치다, 입담. 입담은 말하는 솜씨죠. 그리고 자배기. 자배기는 아가리가 넓은 질그릇입니다. 자배기. 전봇대 주체급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지꽃땡, 노름이죠. 찹쌀, 청대콩, 뭐 등등.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기면 404 쪽에 복수 표준어 나옵니다. 개괄적으로 묶었죠. 복수 표준어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일 때 표준어 규정에 맞는다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2개 이상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 표준어는 보면은 어휘를 풍부하게 합니다. 복수 표준어 정한 이유 또는 효능이라고 할까요? 한번 보면은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표준어의 융통성을 보였다. 뭐 이런 특질을 잡을 수 있죠. 복수 표준어는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표준어의 융통성 항목이다 등등. 자, 그래서 복수 표준어 가문과 가물 26항이죠. 여러분들 가뭄은 뭐 이해가 될 겁니다. 명사. 원래도 가뭄이 들었다. 근데 가물도 명사로 표준어입니다. 가물. 예를 들면 가물다 이런 용언이 있죠. 동사. 이게 가물다 할 경우는 뭐죠? 어간입니다. 이렇게 어간 형태가 명사로 된 것을 어간형 명사라고 이릅니다. 이 가물다 어간이 가물이 바로 명사로 복수 표준어화 되면서 어간은 명사가 된 거죠. 가엾다. 자, 이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가엾다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비읍시옷, 겹받침이 표준어인데, 자, 그리고 가엾다도 무엇이다? 비읍 하나도 표준어단 말이에요. 복수 표준어. 근데 얘는 보면은 가엾지, 가엾어라 이와 같이 규칙 용언입니다. 얘는 규칙 용언. 활용할 때 어간 의미가 규칙적으로 변화해요. 근데 얘는 인이 붙으면 비읍이 떨어지죠. 가여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읍 불규칙이에요.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이 붙으면 비읍이 우로 변해요. 그래서 가여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 형태를 주의하세요. 자, 비읍 불규칙이니까 두 개 다 복수 표준어지만 비읍 하나. 얘는 비읍 불규칙이므로 활용 형태, 가여운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가엾어, 가여워, 가엾은, 가여운. 뒤쪽은 가엾다, 비읍 하나가 뭡니까? 비읍 불규칙화되어서 활용한 형태의 표기입니다. 활용형 표기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감감무소식, 감감소식력, 갱력, 검은력, 그리고 거입비, 해배는 회충으로 말미암는 배말입니다. 게을러 빠지다, 게을러 터지다, 고깃간, 투죽간 할 때 고기를 파는 곳이죠. 이렇게 간이에요. 근데
고깃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관청이 아닌 거죠. 주의하시고요. 부족간도 마찬가지. 자, 곰곰, 곰곰이, 부생이 이가 붙여. 관계없다, 상관없다, 교정보다, 준보다. 걱성떨다, 걱성부리다, 기성떨다, 기성부리다. 기초거리, 베네옷, 베네처거리는 아이를 처음 낳아서 입히는 옷입니다. 뭐, 명문가에 보면은 주로 반가에는 그 3배, 아버지가 입던 베네처거리를 고이고이 넣어뒀다가 또 손자를 낳을 경우에 또 입히는 뭐 이런 전통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 까까중, 중대가리, 꽃가, 때때 꽃가 얘기 드렸고요. 낙이 당나게라 두고, 넝쿨, 덩굴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넝쿨이에요, 넝쿨. 그리고 덩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덩쿨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헷갈린다 하면은, 자, 초성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쫙 갑니다. 니은이 들어가면 넝쿨, 디귿이 들어가면 덩굴 해서 꺾이는 획이 한 5개, 5개 되더라. 뭐 이런 예로 하면 빠를 겁니다. 넝쿨, 덩굴 알아두고요.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눈모, 마냥모, 다다리, 매달. 자, 다방나룻. 그 나룻 밑줄 이건 수염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굴에 나룻 있죠. 얘가 맞죠. 그 왜 남자분들 여기 옆으로 귀 밑으로 이렇게 쭉 길게 나는 수염을 뜻하죠. 구렛 나룻이지. 이걸 가지고 또 잘못 쓰면 구렛 나루가 아닙니다. 왜? 이건 털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루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거 가끔 나오니까 구렛 나룻입니다. 자, 뭐 정리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익혀가면서 한번 계속 보시자고요. 달의장, 닭장, 대뚤, 퇴뚤. 대뚤, 퇴뚤은 그 처마에 낙수물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물방울이다. 물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두른 돌을 대뚤, 퇴뚤이라 그럽니다. 돼지감자 똥단지. 대우, 된통, 대개는 아주 몹시란 뜻입니다. 뒷갈망과 뒷감당, 시옷이 다들 있고요. 복수표준어. 뒷말, 뒷소리도 마찬가지. 들락날락, 들랑날랑 해서 이응으로 바꿔도 되네요. 자, 딴전, 딴청, 땅콩, 호콩. 뗄감, 뗄거리, 뜨리, 트리는 맞춤법에도 보았죠. 뜨리도 되고, 트리도 됩니다. 마루줄, 용청줄, 복수표준어인데 이어줄은 비표준어, 우측 비고란도 꼼꼼하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파람은 소풍의 고요조, 앞바람 둘 다 복수표준어. 만큼, 많지, 말동무, 말벗, 매가리, 매조미. 왕겨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않은 쌀을 매조미 그래요. 왕겨만, 큰 겨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않은 쌀, 매가리, 매조미. 먹새와 먹음새 연결하고 406쪽 봅니다. 면치리, 외면치리, 모내다, 모심다, 모쪼록, 아무쪼록, 목화시, 면화식, 무심결, 무심중. 우리가 흔히 한조로 부지불식 중에 이런 얘기 하죠. 깨닫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물봉숭아, 물봉숭아는 앞에서 봉숭아 고요, 봉선화, 한조 표준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만 붙이면 되죠. 자, 물부리, 빨부리는 파이프예요. 담배 피우는 도구. 물타작, 진타작은 물벽. 말린 게 아니고 금방 베어서 물벽 그대로 타작하는 것을 물타작, 진타작이라고 합니다. 바른 손, 오른손, 바른 오른, 오른쪽이 바르다 하는 왼손 깊이 현상의 문화가 있죠. 그 점에서 연결된 것이고, 벌레, 버러지, 보조개, 볼우물, 부침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비발, 비용, 살쾡이 삭은 앞에 5항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연결 지은 바가 있죠. 삽살개, 삽살이, 상시름, 소거리, 생세양, 생강, 세 개가 표준어입니다. 서럽다, 설다 알아두시고, 서방질, 환양질,
성글다 성기다는 우리가 이건 거리가 뜨다, 두 물질 사이의 간격이 뜨다를 성글다 성기다 그러죠. 반대말은 촘촘하다 또는 배다 이렇게 됩니다. 세요 쉬요 알아두고 송이버섯, 요즘 송이버섯 채취가 한창입니다. 자, 술안주 안주 신신발, 자, 심술거리기 심술쟁이 아래 위 위아래 둘 다 받고 해도 되고요.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굉장히 많죠. 아른 척 아른 채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다. 주의할 게 알다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아른 채 하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그와 같은 신용을 하다, 아른 척하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얘네들은 알다로 이렇게 연결되면. 근데 여러분들 아는 하는 관형사형 이를 탈락 형태로 아는 척하다 할 때는 아는 체하다 이렇게 띄었어요. 다음에 아는 척하다. 이럴 때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다라는 뜻의 단어 하나지만 아는은 알다의 관형사형이고 이런 표현이 되면 이때 체하다 척하다는 가식 보조 형용사입니다. 보조 형용사. 그래서 이 띄어쓰기 주의하고 연결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수표준어 26항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양념감, 양념거리요. 어검버검하다, 어검지검하다, 엇비슷하여 수준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다음에 언덕바지, 언덕배기, 배기. 장소를 얘기할 때 배기가 쓰이죠. 그만큼 나이를 먹은 아이에도 배기란 전빈사가 쓰입니다. 얼렁뚱땅, 엄벙땡, 설쩍 속여 넘기는 모양을 얼렁뚱땅 그러잖아요. 엄벙땡이라는 표현과 복수표준어입니다. 여왕벌 장수를 알아두고 여쭈다 여쭙다 비읍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둘 다 복수표준어. 연달다 잇달다 엿가락 엿가래 엿기름 엿길금 꼭 알아두세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식혜 만드실 때 엿질금이라는 경우가 있죠. 정확하게 엿길금이 표준어고요. 식혜 만들 때 씁니다. 엿질금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이건 사실 비표준어다 하는 점도 명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거 오사리 잡놈, 오색 잡놈, 옥수수 강냉이, 외겹실, 외올실, 호실 알아두시고요.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우레천둥, 우지울보, 의심스럽다, 의심쩍다, 이애요, 이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일이 하나하나 일찌감치 입천말, 입찬소리는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표현을 입찬말 그러죠. 우리 고유에 한번 나왔어요. 고유에서. 자리어 참은 장개가다 장개 들다 재롱 들다 재롱 부리다 좀처럼 좀체. 그런데 좀체가 부사이므로 좀체로 또 부사와 전미사가 붙을 필요가 없죠. 좀체로는 비표준어다. 중신중매 쪽편 책시시 책거리 요것은 표기 좀 주의하시면서 표준어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표준어의 규정에 맞게 뭡니까? 여러분들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진도를 낮대고 하는 잔치를 뜻합니다. 원래 학동들이 스승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에서 비롯되었다죠. 책시시 책거리, 우리 책거리 많이 들어왔죠. 표기가 저렇다, 표준어가 저러하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네요. 천연덕스럽다, 천연스럽다, 추어올리다, 추어주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추어주다, 추어올리다. 얘들은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 눈썹을 치켜 세우다 이런 말이 있죠. 치켜 세우다. 자, 얘들 셋은 얘가 복수 표준어로 나와 있잖아요. 얘들 셋 다 칭찬하다의 뜻으로는 표준어입니다.
칭찬하다. 가령 여러분을 알아둘 게 축혀 세우다. 축혀 올리다. 축혀 세우다. 축혀 올리다. 이런 건 칭찬하다의 뜻으로는 비표준어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깃을 축혀 세웠다 이럴 때는 맞지만 칭찬하다의 뜻으로는 요거 세 개만 쓰입니다. 꼭 연결해 두시고. 자, 우측에 보면은 축혀 올리다, 축혀 세우다. 뭐 제가 축혀 세우다 썼습니다만 축혀 올리다 비표준어다. 즉 칭찬하다의 뜻으로 한정할 때 그렇습니다. 자, 침 넣다, 침 주다, 편지 또 편지 들, 한턱 내다, 한턱 하다, 해웃값, 해웃돈, 해웃차. 해웃차는 비표준어인데 이 말엔 화류계 여성들과 하룻밤 자고 내는 돈을 뜻합니다. 해웃값, 해웃돈이 맞고요. 혼자 되다, 홀로 되다, 흠가다, 흠나다, 흠지다. 자, 우리 409쪽에 16, 17 풀고 매듭을 하자고요. 16번. 다음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가 아닌 것은 사람에서, 서랍에서 돈을 뒤져내다. 맞죠? 뒤져내다. 2번. 어머니께서 해주신 다시마 자반이 아니고 뭐더라? 다시마 자반은 비표준어, 부가기 표준어입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 뒤통수 치다, 안쓰럽다, 농짓거리 알아두고요. 17번 갑니다. 다음 중 표준어는, 돌은 리을 시옷이 표준어가 아니죠. 리을 하나만이 표준어. 가물. 좀 전에 제가 어간형 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가문과 가물, 복수 표준어 2번이 답. 자, 나머지는 그 5번에 보면 부시시가 아니죠. 뭐 잠에서 마치 깨어난 듯한 할 때 부수수. 그는 잠에서 부수수 일어났다. 다음에 뽐내다. 자랑스럽게 뽐내다 할 때 으시대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내가 얘기하죠. 으스대다입니다. 으스대다. 자랑하듯이 뽐내다, 으스대다. 또 으스대다, 부스스. 자, 이런 것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표준어니까. 표준어에 맞게끔 표기하는 게 한글 맞춤법이죠. 그래서 표준어와 표기가 함께 동반되어 가니까 표준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게 한글 맞춤법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해서 부수수 이렇게 부수수하다. 자, 17번에 맞는 것은 2번이 표준어로 옳습니다. 자, 18번 볼까요?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가 아닌 것은요. 1번 보루물, 2번 푸죽간, 가요원은 가엾다, 비읍시옷과 비읍하나, 가엾다. 둘 다 표준어니까 제가 활용 형태에 주의하라 그랬죠. 이것은 가엾다, 가여워 이렇게 활용하면은 비읍 불규칙인 비읍 하나 표준어에 해당하죠. 옳습니다. 4번 감감소식과 감감무소식은 복수 표준어. 5번 축혀 올리다, 축혀 세우다. 뭐 아까 안 썼나요? 축혀 세우다도 틀렸고요. 칭찬하다의 뜻으로. 뭐 하나 더 기재를 해둘까요? 축혀 세우다도 칭찬하다의 뜻으로 틀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축혀 올리다. 얘도 칭찬하다의 뜻으로는 비표준어입니다. 원래 눈썹을 축혀 세우다, 또 치마를 축혀 올리다 이런 본대 본리의 뜻은 있어요. 칭찬하다로 이렇게 쓰면 틀리고 칭찬하다로 치켜 세우다는 맞습니다. 그 외에 추워주다, 추워 올리다가 있고 뭐 이런 표준어와 의미 파악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18번에 5번이다. 19번. 다음 밑줄 친 단어를 괄호안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1번 저 학생이 바로 지성이에요. 자, 요거 제가 조금 전에 빠뜨리고 간 듯한데 우리 19번 보면은요. 복수 표준의 이에요와 다음에 이어요가 있습니다. 이 둘 다 표준어인데 여기는 보면은 주로 이제 잠 뒤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몸 뒤에 이렇게 자 보면은 곰이에요. 이때 이에요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치 이어요 이렇게 틀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치 예요 이렇게 되죠.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앞말이 모음일 때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 뒤에 전미사 이를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름이 지평, 지성, 박지성 이럴 때 이름에 자음으로 이렇게 종성이 있는 끝부분에 이래 되면 자, 지평이, 지성이, 저 아이는 지평이, 지성이 이럴 때 이는 전미사입니다. 얘네들은 접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가 모음이니까 지평이 어떻게 해요? 모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어요. 지평이 이어요. 다음에 지성이 이어요. 이렇게 모음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예요? 여기서 이어가 여기 여치예요처럼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평이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서 예요. 저 사람은 지평이예요. 다음에 저 사람은 지성이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원래 이예요는 표기가 틀렸고 비표준어입니다. 이건 자체의 비표준어인데 이럴 경우에는 왜 얘네들이 맞냐? 이예요인데 주의해줘야죠. 이럴 때 이는 뭐다? 여기 지평이 지성이 하는 이것은 예요라는 의미가 요것만 의미고 이때 이는 뭐예요? 접사의 형태로 들어간 거지 이 예요 전체가 의미가 아닌 까닭입니다. 설명을 쭉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예요와 이어요 복수 표준어의 의미가 있는데 자, 자음일 때 곰이에요. 모음일 때 여치 이어요 붙는데 여치예요. 줄여서. 그러나 사람의 이름 뒤 전미사 이는 주의하라. 지평이 지성이. 자, 이게 종성으로 끝났을 때 이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어요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어와 이어가 줄어들어서 지평이 할 때 지성이 할 때 이는 접사의 형태지 여기 나오는 뭐다? 이예요라는 의미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평이예요, 지성이예요 이런 부분이 맞다라는 점. 이런 것은 우리가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도움닫기 예제까지 정확하게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표준어 사정 원칙 제1부의 끝입니다. 잘 버무려 두시고 조금 여유 뒀다가 표준 발음법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예.